고요. 그런 상황에서 국민의힘 또 하나의 돌파구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한동훈 비대위원장 캠프 차렸다, 네, 뭐 네. 사무실 계약했다 이런 소식 나와요. 사인했다고 나왔습니다. 예. 네. 대상 빌딩 계약했다고 뭐 그러는데 정말 명당이라고. 네, 이렇게까지 알아야 되나 싶은데 예. 아무튼 뭐 선거 캠프가 여의도에 들어설 만한 자리가 몇 개 안 돼요. 아. 그러니까 맨날 고기가 돌고 돌고 돕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계약을 했고 네. 23일에 국회 소통관에서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장동혁 의원 사무총장 같이 했었고 네. 김형동 의원 두 축으로 경선 준비에 돌입한다. 어. 여기 러닝메이트가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장동혁 의원이 최고위원으로 같이 나올 것이고 그리고 박정훈 의원 이분 이제 앵커 앵커 출신인데 출신. 예, 이분도 같이 하겠다라는 취지고 조만간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23일로 예정됐다고 아까. 네, 네. 그러면 이번 주 오늘 목요일 20일이죠. 20일 금요일, 22일 셉니까? 월요일 아닐까요? 23일 일요일인데요? 일요일이요. 아, 일요일인가 보다. 그렇군요. 월요일 조간을 장식하겠다. 그러네요. 아, 계산인 것 같습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출마할까 말까 뭐 관심이 많이 받았었는데 네. 37살밖에 안 된 또 열풍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근데 네. 오늘 페이스북에서 안 밝혔네요. 한다고 네,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은 내 시간이 아니다라고 판단한 것 같고요. 예. 적절한 판단이었던 것 같습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전당대 불출마 선언했습니다. 공식적으로 페이스북을 통해서요. 네. 내 무대가 아니라고 판단한다라고 오늘 아침에 아마 페이스북 올렸나 보네요. 아, 네. 그리고 제가 어대안이라고 계속 말해왔기 때문에 네. 반대 의견 소개합니다. 네. 가능성 한번 필요합니다. 높여봅니다. 네네. 근데 내부에서 나온 얘기 아니고요. 외부 이야기입니다. 예. 정치구단 박지원 의원이 어정쩡한 친윤인 나경원이 당대표 되는데 더 유리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박지원 원장 맨날 무슨 얘기 했었냐면 대통령이 3년 남았다고. 그 큰 거라고. 대통령 권력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느냐. 그러니까 그 전에도 한동훈 위원장이랑 그 윤한 갈등이 있었을 때도 네. 대통령이 이길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네. 이제 사실 거의 비슷하게 맞아 들어갔었고 이번에도 이거 대통령이랑 애매하게 각 세우는 그 한동훈 대표로는 뭐 쉽지 않다. 그리고 찐윤들이 저렇게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는 것을 보면 윤한 갈등이 더 심화돼 있는 건데 나오긴 나오겠지만 대표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어정쩡한 친윤인 나경원이 더 유리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정치 9단을 넘은 뭐 정치 10단이라는 말까지 네. 듣고 있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 의원 이제 이번에 되면 뭐 10단이라고 볼 수 있겠죠.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지켜봐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좀 대통령의 어떤 힘이나 중요성 3년이나 남았다 이런 발언도 그래서 네. 나오는 것 같긴 하네요. 네. 그리고 네. 실제로 영남권에서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불편한 심기가 굉장히 많이 지금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각종 논란이 있는데 이건 시간이 없으니까 말씀해 해도 주세요. 되나요? 네네네. 아니 너무 시간이 너무 저기 장르만 여의도에서만 재밌는 거 많이 푸시는 거 아닌가 약간 이런. 시간이 너무 없어. 아니요, 저희 괜찮습니다. 뜬금없는 김경률 영입 논란이 있어요. 그거 맞아요. 어제 갑자기 막 김경률 이철규 회계사에 대한 의원까지. 이야기는 네. 우리는 이제 쉽게 말하면은 그냥 기성 언론을 보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예. 근데 저 유튜브 세계에서는 김경률 거의 진짜 나쁜 놈입니다. 우파 유튜브 세계에서는 한동훈 그 위원장의 정체성에 대한 의심이 굉장히 오래되었어요. 저거 뭐지? 왜 비대위를 꾸릴 때 저렇게 그들의 표현을 빕니다. 좌파들 데리고 와서 꾸리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실제로 거기에 있는 이제 김경률 회계사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사람들이 자기들이 지금까지 봐왔던 보수 세력의 핵심들은 아니라고 본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한동훈 위원장이 와가지고 이거 엑스맨 아니야라는 이야기를 계속 해왔었거든요. 그 보수 세력들이. 근데 이제 그 성향을 짙게 갖고 있는 보수 우파의 어떤 진영 핵심들은 한동훈은 이제 엑스맨이다. 우리가 믿을 만한 그 차기 주자는 아니다라고 얘기해왔고 그 대표 주자가 김경률 회계사였는데 거봐 김경률 데리고 오는 거 봐. 지금 진중권한테 지금 그 조언을 듣고 있다는 거 아니야? 뭐 신지호랑 얘기한다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공격을 해왔어요. 참여연대 활동했고 뭐 이런 게 다 지금 그렇죠. 다시 또 막 나오고 지금까지 있잖아요. 이력이 사실은 뭐 보수 진영에서 활동한 이력은 아니었고 또 네. 김경률 회계사의 가장 큰 문제는 속내를 여과 없이 말한다는 거 아닙니까? 네. 마리 앙뚜아네트 발언 네, 더 이상, 했잖아요. 예. 예. 근데 이제 그분이 그러니까 나는 뭐 진보적 자유적 진보주의자, 뭐 진보적 자유주의자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수 세력이 더 뿔이 난 거예요. 근데 이걸 이제 수면 위로 올린 겁니다. 찐윤 핵심 이철규 네. 의원이 이제 한동훈 위원장 정무그룹에 김경률, 진중권, 신지호 이런 사람들이 있던데 이 전통적 지지자들을 볼 때 우리와 함께 가치를 공유하지 않는 사람들이 한 전 위원장 주변을 에워싸고 있고 영향을 미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그랬더니 친 한동훈계에서 아니 무슨 소리야. 김경률을 그 영입하려고 했던 거는 윤석열 대통령이야.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이제 영입 대상이었던 이 김경률님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될 거 예. 아니에요. 근데 이분은 또 피하지 않고 얘기하는 네, 스타일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영입 제안을 그동안 받았는지. 음, 제일 첫 번째 영입 제안이 윤석열 후보가 이제 공동 선대위원장 해달라고 얘기를 했었다. 그러니까 음. 대통령 끌어들였습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 해달라고 했다. 야, 지금 비서실장 비서실장이고요. 네. 끌어들였습니다. 총선 앞두고도 영입 제안이 인재위원회에서 3차례나 있었다. 음, 근데 내가 안 갔다. 그러니까 당 지도부 또 끌어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동훈 위원장도 나한테 연락이 와서 내가 음. 갔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모두 다 어. 그렇게 따지면 죄가 있잖아.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근데 이게 와서 틀린 얘기는 아닐 예, 거라는 그렇죠. 이게 틀린 뭐, 얘기는 아닐 뭐 거예요. 왜곡은 아닐 거라는 예. 게 뭐 대세니까. 왜냐면 그 당시에 이제 확장성이 필요하기도 했었고 예. 사실은 이제 김경률 회계사가 더 이상은 진보 진영에서 활동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이 조국 사태 때 이제 이쪽으로 많이 참여연대를 노선을 봤기 이탈해서 때문에 네. 그래서 본인의 지형이 굉장히 애매하게 있는 상황에서 당연히 이제 그 윤석열 캠프에서는 좀 뭔가 외연 영입을 확장. 해보려는 그런 시도를 했다. 뭐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 전 비대위원장 대세론을 꺾기 위한 어떤 카드 중에 하나로 김경률 뭐 못 믿는다 좀 뭐 진보 세력 데리고 온 거 아니 이런 막 지금 이야기 나왔는데 김경률 전 비대위원이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나 영입 제안 왔었어 이런 이제 말부터 네. 쫙 말하니까 네. 오늘쯤 이제 반응들이 나오겠네 아마 좀 잦아들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영입자. 근데 이제 이게 지금 정체성 논란이기 때문에 여기 네. 내부에서는 진짜 심각한 문제긴 해요. 제가 봤을 때는 뭐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 싶긴 하지만 여기서는 뭐 한동훈을 믿지 못하는 그 기류가 엄청 강하기 때문에 네. 좀 두고 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참 재밌는 얘기가 많은 게 여의도 같다는 생각을 네, 모두 끝도 하게 되네요. 없습니다. 네. 네.